사람의 말에는 마음이 깃든다. 한마디를 들으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고 말투를 들으면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이 생각이라 말하는 이들을 보아왔다. 그러나 생각보다 먼저 드러나는 것은 말투이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를 모를 때가 많다. 하지만 그가 내뱉는 말의 무게, 말끝의 높낮이, 숨 사이의 여유를 보면 마음의 결이 드러난다. 누군가는 부드럽게 말하지만 그 속엔 계산이 있고 누군가는 거칠게 말하지만 그 속엔 진심이 있다. 나는 젊은 시절 세속의 말들을 들었다. 거리에선 욕설이 날아다니고 절 안에서도 뾰족한 말이 오갔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입은 단지 통로일 뿐이다. 마음이 탁하면 말도 탁하고 마음이 맑으면 말도 맑다. 사람은 대개 자신의 말투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듣는 이의 마음은 그것을 명확히 안다. 거친 말은 마음을 닫게 하고 부드러운 말은 마음을 연다. 한 번 던진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는 듯하지만 실은 상대의 가슴에 남아 오래 머문다. 그래서 나는 말의 수행이 곧 마음의 수행이라 말한다. 누구나 선한 마음을 품고 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말로 타인을 찌르며 살아간다. 선한 마음은 행동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이 담긴 말투에서 먼저 느껴진다. 따뜻한 마음은 따뜻한 말투로 흘러나오고 불안한 마음은 불안한 말투로 드러난다. 말은 숨길 수 없는 마음의 자화상이다. 나는 많은 제자들에게 물었다. 사람의 말을 듣고도 그 마음을 모른다면 어찌 깨달음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대의 말투가 급하다면 그대의 마음은 아직 불안한 것이다. 그대의 말이 늘 판단으로 가득하다면 그대의 마음은 아직 분별에 묶여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평화로운 사람은 말이 느리다. 그의 말에는 다툼이 없고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연스럽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말도 거칠어지고 있다. 뉴스에서도 거리에서도 가족의 식탁에서도 말이 싸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한 사람의 부드러운 말이 공간을 맑게 한다. 부드러운 말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다. 그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의 언어이다. 나는 삶을 떠나 수행을 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부딪히며 그들의 말 속에서 진리를 보았다. 부드러운 말은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날선 말은 사랑마저 끊는다. 말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이다. 그 다리를 무너뜨리면 관계도 함께 무너진다.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누군가는 그 한마디로 살아나고 누군가는 그 한마디로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묻는다. 그대는 어떤 말로 세상을 만들고 있는가?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다. 그림자를 곱게 하려면 빛을 고르게 해야 한다. 말투를 바꾸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결국 말은 사람을 드러내고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준다. 나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이를 보았다. 결국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사람의 얼굴은 거울에 비치지만 마음의 얼굴은 말투에 비친다. 나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이 사실을 보았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그의 마음의 결이 선명히 느껴진다. 어떤 이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말끝이 날카롭고 어떤 이는 무표정하지만 말투에 따뜻함이 배어 있다.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 내는 울림이다. 사람은 마음속 생각을 숨길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말투는 그 속내를 감추지 못한다. 조급한 말에는 불안이 섞이고 높은 말에는 자만이 묻으며 늘 남을 가르치려 드는 말에는 상처가 숨어 있다. 그 반대로 부드러운 말에는 자비가 깃들고 조용한 말에는 깊은 사유가 깃든다. 나는 한때 세속의 말다툼을 자주 보았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목청을 높이고 거리에서는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말에는 이기려는 마음이 있었다. 이기려는 마음은 반드시 소리를 높인다. 그 말은 자신을 지키려는 방패이고 상대를 찌르는 칼이다. 하지만 이긴 말은 남는다. 그 말이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말은 돌고 도는 인연의 바퀴와 같다. 한 제자가 내게 물은 적이 있다.
스승님, 왜 사람은 좋은 말을 알고도 나쁜 말을 합니까? 나는 대답했다. 마음이 아직 편치 않기 때문이다. 편한 마음은 거친 말을 만들지 않는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니 그림자를 곱게 하려면 먼저 빛을 다스려야 한다. 그 빛이 곧 마음이다. 사람의 말은 습관이 된다. 습관은 오랜 마음의 자취이다. 누군가 늘 퉁명스럽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가 오랜 세월 세상에 맞서며 살아온 마음의 형상이다. 세상과 부딪히며 쌓인 두려움이 말끝을 날카롭게 만든다. 그러나 따뜻한 사람의 말은 세상이 차가워도 부드럽다. 그는 세상을 적으로 삼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깨달은 바 말투에는 세 가지 마음의 길이 있다. 첫째는 분노의 말, 둘째는 불안의 말, 셋째는 평안의 말이다. 분노의 말은 나를 지키려는 말이다. 사람은 상처를 받을 때마다 더 큰 소리로 자신을 덮는다. 그래서 목소리는 크지만 그 안엔 두려움이 있다. 이런 사람의 말에는 불이 있다. 그 불은 남을 태우고 결국 자신을 태운다. 불안의 말은 끊임없이 설명하고 변명하고 남의 눈치를 본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말에는 중심이 없다. 불안한 말은 파도와 같다. 잠시 고요하다가도 금세 흩어진다. 그런 말은 자신도 지치게 하고 듣는 사람도 힘들게 한다. 평안의 말은 다르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믿음이 간다. 그의 목소리에는 바람이 아니라 향기가 있다. 그는 말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마음이 평온하니 말도 자연스러울 뿐이다. 이것이 수행자의 말이다. 나는 말투를 다스리는 것을 수행의 시작이라 여긴다. 도는 입에서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이 맑고 마음이 흐리면 말이 탁하다. 깨달음을 논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말투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대의 말이 늘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한다면 그대의 마음은 아직 스스로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말이 감사로 가득하다면 그대는 이미 도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나는 한 노인을 기억한다.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언제나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말에는 원망이 없었고 늘 웃음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와 대화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다. 그의 말은 향기와 같았다. 가난은 그를 비참하게 하지 못했고 말의 향기가 그를 귀하게 만들었다. 말의 품격이 곧 인품의 품격이다. 반대로 부와 권력을 가진 자가 거칠게 말하면 그의 말은 사람들을 멀리하게 한다. 아무리 배운 자라도 말이 교만하면 지혜가 흐려진다. 말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지식은 머리에 쌓이지만 말은 가슴에서 흘러나온다. 그래서 진짜 현자는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필요한 만큼 말하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남긴다. 말투를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말을 고치려면 먼저 생각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려면 먼저 숨을 고르게 해야 한다. 숨이 짧으면 말이 거칠고 숨이 길면 말이 부드럽다. 숨은 마음의 문이다. 그래서 수행자는 먼저 호흡을 닦는다. 그 호흡이 곧 말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묻는다. 그대의 말은 지금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말에도 향기가 있다. 그 향기는 잠시 퍼지는 듯하지만 오래 남는다. 누군가는 그 향기로 기억되고 누군가는 그 냄새로 잊힌다. 삶이란 결국 말의 향기를 남기는 과정이다. 말투는 마음의 모양이다. 그 모양을 바꾸려면 억지로 꾸미지 말고 마음을 고르게 해야 한다. 부드러운 말은 연습으로만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평온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의 리듬이다. 강은 소리 내어 흐르지 않지만 들으면 맑은 소리가 있다. 사람의 말도 그러해야 한다. 억지로 꾸며내지 않아도 맑은 마음이 있으면 말이 곱게 흐른다. 세상은 말로 움직인다. 한 나라의 전쟁도 한 가정의 평화도 결국 말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지만 행동을 이끄는 것은 언제나 말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열고 거친 말 한마디가 그 문을 닫는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제각기 인생의 고통을 안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은 사람들과 말로 벽을 쌓고 있었다. 남의 말을 끊고 자신의 말로만 채우며 사람들을 논리로 설득하려 했다. 말은 많았지만 온기가 없었다. 그런 사람 곁에는 늘 침묵만 남았다. 사람의 말투는 관계를 만든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도 말이고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도 말이다. 나는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 그들의 말은 서로를 이기려는 칼날이 되어 있었다. 당신은 늘 그래. 나는 틀린 말 한 적 없어. 이런 말은 논리로는 옳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틀린 말이다. 진실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이다. 진실이 칼이 되면 상처가 남지만 진실이 물이 되면 상처를 씻는다. 노년이 되어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그 외로움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대부분은 말의 단절에서 비롯된다. 나이 들며 말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말이 메말라 버리는 것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말이 따뜻하면 관계가 이어지고 말이 차가우면 관계가 끊어진다. 말은 실로 관계의 숨결이다. 나는 어느 마을에서 오래된 부부를 본 적이 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언제나 웃으며 살았다. 남편은 일을 나가기 전 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 오늘도 햇살이 참 고맙다. 그 한마디가 하루의 마음을 밝혀주었다. 말이 짧아도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 그런 집은 부유하지 않아도 향기가 있었다. 사람들은 부드럽게 말하는 일을 약하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부드러운 말은 약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린 자의 말이다. 거친 사람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을 쏟아내지만 부드러운 사람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말한다. 그래서 그 말에는 무게가 있다.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 속에 있다. 나는 젊은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너의 말투를 바꾸어라. 큰 소리로 세상을 흔드는 자는 많지만 조용히 말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자는 드물다. 말의 힘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다. 그 말이 진심에서 나왔느냐에 달려 있다. 부드러운 말은 공기와 같다. 보이지 않지만 모두를 살린다. 한 가정에 부드러운 말이 흐르면 그 집은 따뜻하다. 한 직장에 부드러운 말이 흐르면 그곳은 서로의 수고를 존중한다. 한 마을에 부드러운 말이 흐르면 그곳은 다툼이 사라지고 웃음이 난다. 말은 씨앗이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 땅의 향기가 달라진다. 나는 사람의 말이 공기 중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 말은 기운으로 남아 공간의 결을 바꾼다. 거친 말이 오가면 그 자리는 탁해지고 부드러운 말이 오가면 그 자리는 맑아진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 한마디를 아낀다. 불필요한 말은 탁한 기운을 만들고 부드럽고 선한 말은 그 자체로 도량을 만든다. 말이 도량을 만들고 도량이 사람을 만든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았다. 항상 고맙다, 수고했다,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담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상하게 평안이 있었다. 그 말들이 스스로를 밝히고 그 밝음이 다른 이에게 전해진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말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었다.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부드러운 말은 세상을 부드럽게 한다. 그 말은 겨울의 바람을 멈추게 하고 마음에 거친 돌을 닦아낸다. 이 세상에 진심으로 따뜻한 말이 더 많아진다면 사람들의 눈빛도 부드러워질 것이다.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 부드러운 말은 가장 쉬운 수행이며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말은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아니라 마음 그 자체이다. 말이 곱다는 것은 마음이 곱다는 뜻이고 말이 거칠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는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굳이 말투를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그대가 부드럽게 말하고 있다면 그대의 세상은 이미 부드러워지고 있는 것이다. 말은 공기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 보이지 않는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이 자라 꽃이 되기도 하고 가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말이 곧 업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몸으로 짓는 업보다 입으로 짓는 업을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은 칼보다 깊이 베인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의 상처는 마음속에 오래 남는다.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고 그 말은 인연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며 때로는 한 사람의 삶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는다. 나는 한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는 늘 남의 허물을 말하고 다녔다. 남이 잘못하면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여겼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말이 옳을지라도 그대의 말이 자비롭지 않다면 그것은 악업이다. 말의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은 말의 마음이다. 자비 없는 말은 선의 옷을 입은 칼이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사실만 말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는 것이 곧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에는 따뜻함이 있고 사실에는 냉기가 있다. 사실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지만 진실은 마음으로 듣는다. 말을 할 때 그대의 말이 사실인지보다 그 말이 자비로운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그것이 말의 도이다. 말은 업이 된다. 그대가 누군가를 향해 던진 말은 결국 그대에게 되돌아온다. 남을 비난한 말은 남의 귀를 거쳐 그대의 마음을 찌르고 남을 위로한 말은 남의 마음을 거쳐 그대의 영혼을 적신다. 선한 말은 복이 되어 되돌아오고 거친 말은 고통이 되어 되돌아온다. 이것이 인연의 법이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을 지켜보았다. 남을 헐뜯는 말이 많은 사람은 얼굴빛이 탁하고 감사와 칭찬의 말이 많은 사람은 얼굴이 밝았다. 그것은 단지 기분의 차이가 아니라 업의 흔적이다. 말은 마음의 에너지를 움직이고 그 에너지가 다시 얼굴과 삶을 바꾼다. 수행자는 입을 함부로 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입은 업의 문이기 때문이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자신을 묶고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인연을 망친다. 그래서 나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다. 말을 줄이면 업이 줄고 말을 고르면 복이 쌓인다. 침묵은 수행의 옷이고 부드러운 말은 자비의 꽃이다. 세속의 사람들은 침묵을 어색해한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자는 침묵 속에서 말한다. 그의 침묵에는 의미가 있고 그의 말에는 향기가 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은 세상의 빛과 같아 헛되이 흩어지면 어둠을 남기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 마을에 성격이 급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늘 남을 탓하고 불평하며 살았다. 어느 날 그녀가 병이 들어 오랜 시간 누워 있었다. 그녀의 딸이 말했다. 어머니,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그때 노승이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그대의 어머니는 평생 거친 말을 하셨다. 그 말이 나라가 어딘가에 머물다가 이제 그대를 찾아온 것이다. 그 말에 딸은 울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기운이 업으로 남는다는 것을. 사람은 좋은 말을 하려 하면 처음에는 어색하다.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드럽게 말하면 마음도 따라 부드러워진다. 반대로 거칠게 말하면 마음도 점점 탁해진다. 말은 마음의 주인이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한다. 나는 한 제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하루에 몇 마디의 말을 하는가? 그는 말했다. 아마 수백 마디쯤 됩니다. 나는 말했다. 그 말 중에서 남을 살리는 말이 몇 마디인지 그대는 아는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대의 말이 남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대의 말은 결국 그대를 해친다. 이것이 업의 이치이다. 말은 업이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입을 통해 남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입을 통해 남을 살릴 수도 있다. 선한 말을 하려는 노력은 곧 선업을 쌓는 수행이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가 쌓여 한 생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말의 업을 두려워하기보다 말의 복을 쌓는 지혜를 익혀야 한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칼이 혀끝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혀끝에는 동시에 가장 따뜻한 꽃도 있다. 어떤 칼을 쥐느냐, 어떤 꽃을 피우느냐는 그대의 마음에 달려 있다. 부드럽게 말하라. 그 말이 그대의 업을 맑히고 그대의 인연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사람은 운명을 바꾸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운명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운명이다. 사람의 말투가 바뀌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말투는 마음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나는 수행의 길에서도 세속의 길에서도 같은 이치를 보았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말이 바뀌지 않고 말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늘 세상을 탓하지만 사실 세상이 그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말이 그대를 묶고 있는 것이다. 안 된다, 힘들다, 나는 원래 이렇다는 말은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는 주문이다. 그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 말은 마음에 새겨져 현실이 된다. 나는 수행을 시작하던 어느 청년을 기억한다. 그는 늘 자신을 비하하며 말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 말이 그의 삶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실제로 어떤 일도 끝내지 못했고 언제나 두려움 속에 머물렀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대의 미래다. 그날 이후 그는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다. 아직은 서툴지만 해보겠습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을 바꾸었고 마음이 바뀌자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 말투는 마음의 훈련이다. 습관처럼 내뱉는 부정의 말들은 그대의 내면을 약하게 만든다. 반대로 따뜻하고 단단한 말은 그대의 영혼을 단련시킨다. 말투를 바꾸면 마음이 따라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현실이 바뀐다. 이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한다. 하루에 1000말을 바꾸어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뱉는 한마디가 그날의 마음을 결정한다. 불평으로 시작한 하루는 끝까지 무겁고 감사로 시작한 하루는 저녁까지 맑다. 사람의 말은 하루의 기운을 정한다. 그래서 수행자는 아침에 1000말을 가장 신중히 한다. 그 한마디가 마음의 불씨가 되기 때문이다. 노년이 되어 말수가 줄어든 이들도 많다. 그러나 침묵이 지혜가 되려면 그 안에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 묵묵히 앉아 있어도 짧은 말 한마디로 자손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 괜찮다. 수고했다. 고맙다. 이 세 마디는 오래된 지혜이다. 그 말들은 사람의 마음을 다시 피우는 불씨이다. 그대의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뀐다. 관계가 바뀌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삶이 부드러워진다. 이 세상에 마음이 거친 사람은 많지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대가 부드러운 말을 시작하면 세상은 그대에게 부드럽게 응답한다. 말은 거울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세상을 향해 던진 말은 언젠가 세상이 그대에게 되돌려준다. 나는 한마을의 장인을 기억한다. 그는 손재주는 뛰어났지만 말이 거칠었다. 직공들에게 욕을 섞어 지시했고 손님이 와도 무뚝뚝하게 응대했다. 세월이 흐르자 아무도 그의 일을 맡기지 않았다. 그는 외로워졌다. 그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기술이 아니라 말이 인연을 만든다는 것을. 그가 늦게나마 말투를 바꾸자 그의 주변이 다시 따뜻해졌다. 사람은 말투로 사람을 잃고 또 말투로 사람을 얻는다. 말투를 바꾸는 일은 쉬워 보이지만 그것은 깊은 수행이다. 왜냐하면 말투는 마음의 버릇이기 때문이다. 그 버릇은 오랜 세월 쌓여 단단한 벽이 된다. 그 벽을 허무는 첫걸음은 의식이다. 자신의 말투를 의식하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다.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대의 목소리 속에 감정이 실려 있는지, 비난이 섞여 있는지 아니면 자비가 담겨 있는지 스스로 귀 기울여야 한다. 그대가 자기의 말을 듣는 순간 그대는 자기의 마음을 본다. 말투를 바꾸는 또 하나의 길은 침묵을 배우는 것이다. 말이 너무 많으면 지혜가 희미해진다. 말의 중간에 숨을 두면 마음이 정리된다. 침묵은 말보다 강하다. 침묵의 시간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침묵 속에서 말의 뿌리가 드러나고
그 뿌리가 곧 마음의 본래 자리이다. 침묵을 익힌 사람은 말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말은 짧아도 무게가 있다. 그는 말보다 마음으로 먼저 말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본다. 말투를 바꾸는 일은 단지 듣기 좋은 말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조율하는 일이다. 조급한 마음에는 부드러운 말이 나오지 않는다. 불안한 마음에는 따뜻한 말이 머물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투를 바꾸려면 먼저 마음의 호흡을 고르게 해야 한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고요해진다. 그 고요한 말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밝힌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 알겠다. 말투 하나가 인생을 가른다. 거칠게 말하던 이는 결국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부드럽게 말하던 이는 세상과 어울리며 살아간다. 말은 운명을 바꾸는 손잡이와 같다. 그대의 손에 있는 그 손잡이를 부드럽게 쥐면 세상은 놀랍도록 부드럽게 돌아간다. 그대의 말이 곧 그대의 인생이다. 한 평생을 살아도 결국 남는 것은 말이다. 사람은 재산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려 하지만 진정 오래 남는 것은 그가 세상에 흘린 말이다. 그대가 떠난 후에도 그대의 말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인다. 사람의 말은 향기와 같다. 보이지 않지만 멀리 퍼지고 오래 남는다. 선한 말은 봄바람처럼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거친 말은 바람 끝의 먼지처럼 공기를 탁하게 만든다. 그대가 어떤 말을 입에 담는가가 그대가 어떤 향기로 기억될지를 결정한다. 나는 세속의 사람들을 보며 자주 생각했다. 사람들은 입으로 행복을 부르짖으면서 그 입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 그것은 마치 맑은 샘에 흙을 던지는 것과 같다. 말이 흐려지면 마음도 흐려진다. 말이 맑아지면 삶도 맑아진다. 말을 닦는 일은 마음을 닦는 일이며 마음을 닦는 일은 곧 인생을 바꾸는 일이다. 나는 수행 중에도 사람들 속에서도 같은 이치를 보았다. 남을 위로하는 한마디가 자신을 위로하는 복이 되어 돌아왔다. 남을 저주한 한마디가 자신의 삶을 무겁게 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말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인생을 가볍게 흘려보내고 말을 귀히 여기는 자는 인생을 귀하게 살아간다. 말은 그 사람의 그림자이고 동시에 그 사람의 향기이다. 그대가 부드럽게 말하면 부드러운 세상이 따라오고 그대가 거칠게 말하면 거친 세상이 그대를 따라온다. 세상은 언제나 그대의 말투를 거울 삼아 반응한다. 그대의 말이 따뜻하면 세상은 따뜻하게 대답한다. 그대의 말이 냉하면 세상은 냉하게 응답한다. 이것이 인연의 법이다. 나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배웠다.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곧 그 사람의 길이다. 부드러운 말은 복을 부르고 날선 말은 복을 흩는다. 그러니 말의 끝을 다스려라. 그대의 말 끝에 세상이 머물고 그대의 말 끝에서 인연이 시작된다.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수행은 멀리 있지 않다. 매일의 밥처럼 매일의 말이 수행이다. 오늘 한마디를 부드럽게 바꾸면 그대의 하루가 달라진다.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된다. 그 인생이 모여 향기가 된다. 나는 이 말을 끝으로 전하고자 한다.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향기이다. 그대가 오늘 어떤 향기로 살고 싶은가? 그대의 말이 맑고 따뜻하다면 그 향기는 세상을 맑히고 그대의 영혼을 고요하게 할 것이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